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학년 수학 20차 시 20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하는 문제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교과서에서 한 페이지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아주 단골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보면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간단하게 보고. 물론 이미 우리가 시험 범위를 넘어섰지만, 진도를 조금 더 나갈 겁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까지 최소한 좀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죠, 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중단원 문제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부터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3cm이고 세로의 길이가 7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x만큼 줄이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x만큼 늘려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색칠된 원래는 이제 가로가 13이고 세로가 7인 그런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약간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어, 가로는 x 센티미터 줄이고 세로는 x 센티미터 늘려가지고 이렇게 색칠된 부분 거기가 이제 새로운 직사각형이 되는 건데 그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거는 이제 이 x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고, 그럼 모양이 달라지면 넓이도 달라지게 되고, 그런 어떤 넓이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를 구해라. 뭐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죠. 그럼 이거 그냥 식으로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 y는 우리가 항상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 y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y 값이 가장 클 때와 y 값이 가장 작을 때, 자 그거를 우리는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그럼 이제 이 직사각형,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설정을 했을 때, 당연히 이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는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것도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이 될 거예요, 넓이가. 그러면 이제 가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원래는 13이었는데 x만큼 줄었잖아. 그러니까 13-x가 되고. 자, 그다음에 세로는 원래는 7이었는데 x만큼 늘렸죠. 그래서 7 플러스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플러스 6x. 그다음에 자, 13에다 7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13에다 7을 곱해주면 91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분명히 2차 함수라고. 근데 이제 2차 함수에서는 일단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2차 항의 개수를 확인해야 되죠. 왜냐면 2차 항의 개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결정되니까. 자, 근데 이건 지금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그러니까 이건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분명히 최대값은 바로 이 꼭지점. 다시 얘기하면 축에서 나온다는 거죠. 축에서. 물론 이게 축이 정의역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긴 해야 돼요. 정의역의 범위 내. 그렇죠? 정의역의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어차피 이 x라는 거는 어떤 길이란 말이야.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요 2차 항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건 위로 볼록인 이제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축에서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축이
정의역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정의역. 그러니까 정의역이라는 건 이제 x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x값의 범위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근데 이 x는 길이란 말이야. 자, 이 x는 길이죠, 길이. 그럼 길이기 때문에 길이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언급을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x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길이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0보다 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냥 0보다 크면 그럼 무작정 커지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원래 직사각형의 가로가 13인데 그 13의 범위 내에서 x가 줄어드는 x만큼을 줄이는 거잖아. 근데 봐봐. 가로가 원래가 13이었는데 x를 예를 들면 30을 줄일 수 있어요? 30? x를 30이라고 생각을 해봐. 원래 길이가 13인데 30cm를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원래 그 가로의 길이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x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x는 기본적으로 이 x는 길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겠지만 13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어떤 제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정의역의 범위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일은 분명히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 축에서 최대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축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자, 마이너스 2a 하면 2분의 6이니까 3이라고. 이 3은 이 범위 안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넉넉하게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x는 3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건 자명하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3을 대입한다. F3은 이제 3을 대입한다는 뜻이잖아. 3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 18, 그 다음에 91 해가지고 얼마가 나온다? 100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도 마찬가지야. 4번도. 자, 보면은 이제 요 상황을 식으로만 나타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 자, ABC라는 직사각형 보이죠? 이 위로 볼록인 포물선 안에 들어있는 직사각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점, 그랬을 때 자, 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죠. 또 요 C까지. 요 위로 볼록인 요 2차 함수 안에 이제 내접하고 있죠.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꽉 껴 있는데 자, 자,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최대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게 일단 직사각형이란 말이야, 분명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차 함수는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자,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요거는 이제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학에서 대칭이라는 거는 접었다 펼 수 있다고.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접었다 펼 수 있는 거예요. 좌우가 똑같아요. 그러면 자, 지금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이 이차 함수는 이게 축이 y축이라고.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자, 여기 요 지금 요 원점에서부터 B 자, 원점에서부터 B까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B점의 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해볼까요? A.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는 마이너스 A예요.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이 길이는 전체 길이는 2A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사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세로의 길이죠. 이 세로의 길이는 바로 요 A점에 대한 요 A, 요 B점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여기다 이제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야. 요 2차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 길이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요 길이는 fa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fa는 결국에 a를 대입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은 우리가 가로가 2a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y는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다 더할 때 그냥 이렇게 가로 세로만 더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은 가로하고 세로가 두 개씩 있으니까 자, 요 가로 세로를 더해서 두 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가로하고 세로를 더해주면 이렇게 나오잖아. 자, 여기다가 몇 배를 하자? 두 배를 하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파벳이 A로만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이 알파벳이 A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 이게 그냥 X로 돼 있는 거하고 뭐 A로 돼 있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가끔. 여기가 X로 돼 있으면 푸는데 여기가 A로 돼 있으면 못 풀더라고. 어. 선생님 한 십몇 년 전에 그 중학교 근무할 때도 보면은 그왜 중학교 수학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농도 구하는 문제. 어? 그 되게 황당했던 게 농도 구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저기 뭐 그런 거 있잖아. 소금물에 농도 구하고 이런 문제 중학교 때 나오잖아. 어? 그럼 이런 문제를 또 소금물로 내면은 또 맞추는데 설탕물로 내면 또 틀려요. 어. 황당하더라고. 소금물로 내면 맞추고 설탕물로 내면 또 틀려. 별 애들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X로 돼 있으면 푸는데 A로 돼 있으면 또 못 풀어.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요 2를 여기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가지고 2를 여기다 분배 법칙 해갖고 뭐 이제 이거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좀 센스가 있어야 돼. 야, 봐봐. 요 2는 상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원한다고? 그럼 요 2는 상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는 뭐 변화의 어떤 여지가 없다고. 그럼 결국에 y 값은 이 값에 의해서 요 식에 의해서 값이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면 어차피 2는 앞에 그냥 곱해져 있는 거야. 얘가 최대면 전체는 최대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여기다 분배 법칙 하지 말고 그냥 얘가 최대일 때가 언젠지만 보는 거야. 알겠죠? 이 네모가 최대면 당연히 2를 곱하면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라고. 이 네모가 최소면 거기다 2 곱한 것도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최대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뭐 이거를 또 뭐 이거 막 분배해서 뭐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요 네모칸 안에만 봐주면 앞에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거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니까 또 최대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그죠? 자,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어요? 요 축에서 나오겠지. 근데 축에서 나오는데 그냥 무작정 축이라고 하지 말고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이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정의역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A로 설정했던 거잖아? 근데 이 A는 기본적으로 어디하고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왜냐면 지금 이 원점에서 오른쪽에 있잖아? 그 얘기는 0보다는 크다는 얘기지, A가. 그리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자, 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이 포물선의 X절편보단 작아야 돼요. 근데 이게 X절편이 얼마가 나오냐면, X절편 구하려면 뭐 Y자리에 0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이 X절편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A가 2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A 값은 이런 범위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구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언제 최소가 나오냐면 이제 축에서 최소가 나오니까 그 축을 한번 봅시다. 축은 A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나오겠죠. 1은 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최대값은 이 축에서 나오는 거야. 1에서. 그럼 그때의 값을 대입하면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럼 자, 1을 대입하면 그때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 그럼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1을 대입하면 10이죠, 10.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을 대입하면 1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사과의 한 개 가격이 800원일 때, 자, 사과 가격이, 자, 800원일 때, 몇 개가 팔리냐면, 1000개씩 팔린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올리면 이제 판매량은 감소하죠. X개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X1을 올리면, 800원에서 X1을 올리면, 대신에 개수가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규칙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게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뭐 수요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싸면은 많이 사요. 가격이 싸다. 많이 산다고. 가격을 내리면 많이 사요.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많이 안 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모님하고 어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뭐를 장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뭔가 판매 가격을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면 싸게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 싸게 파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거기 사람들이 막 몰린다고. 싸니까 쌀 때 많이 사자. 근데 갑자기 좀 올랐어, 뭐. 어?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러면 이제 좀 사람들이 덜 먹게 되죠, 아무래도. 덜 산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에요. 어,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뭐 그런 거를 어떤 수요의 법칙과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사과의 하루 판매액. 자, 사과의 하루 판매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판매액이라는 건 뭐냐면, 사과 한 개의 가격에다가 팔린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판매액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사과의 하루 판매액을 우리가 Y라고 해봅시다. Y. 이 함수는 항상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을 안 올렸을 때는 800원 곱하기 1000 하면 돼요. 그죠? 80만 원이야, 결국에. 판매액은. 근데 이제 지금은 가격을 올렸을 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만약에 X1을 올리면 이제 판매량은 X게 주니까 그럼 과연 이게 그 판매액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판매액이 되겠죠. 그래서 800 플러스 X 곱하기 1000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하루 판매 금액이 되는 거죠. 판매액이. 그럼 뭐 이것도 전개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200이죠. 200X 그 다음에 80만이 되겠죠. 그죠? 80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또 보니까 요거 2차항의 개수가 음수네. 그럼 위로 볼록이네. 그럼 최대값은 축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꼭지점 축.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것은 이 축이 정의역의 범위 내에 그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지 들어있기만 하면 여기서 최대야. 그럼 이 정의역의 범위를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는 뭐 특별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 x는 분명히 이건 뭐냐면 어, 뭐 x1 가격이 될 수도 있지만 개수가 될 수도 있는 어쨌거나 가격이나 개수는 음수는 될 수는 없어요. 그죠? x1을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 이건 양수로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게 가격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가격을 무작정 올리면 이거는 봐봐. X1 올리면 X개가 빠지는 거야. X개가 이제 감소한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 처음에 스타트가 1000개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이게 뭐 커질 수는 있겠지만 이 1000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이게 만약에 X가 1000개면 아무것도 안 팔리는 건데 아무것도 안 팔리면은 X가 예를 들어서 1000만 돼도 하루에 0개가 팔린 0개가 팔린다는 거는 안 팔린다는 거잖아. 안 파는 그 장사에 의미가 없는 거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1000개보다는 작아야 될 거라고. 그죠? 그럼 자 봅시다. 이 축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자, 이 축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100에서 나오죠. 100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100을 대입했을 때가 판매액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똑같으니까 자, 여기다 대입하면 어, 900 곱하기 900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81만이 나오겠네요. 81만 원이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격을 안 올렸을 때는 얼마야? 800원 곱하기 1000이니까 80만 원이죠. 그래서 가격을 조금 올리면 가격을 한 100원 정도 인상하면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가장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거 뭐 실생활에서의 이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포물선을 이차 함수의 식으로 나타내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음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뭐 이차 함수식 이용해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제 뭐 두 문제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보죠. 뭐 거의 뭐 비슷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5m이고 높이가 4분의 25인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 뭐 여기 어떤 그런 구조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대. 그런데 이 조형물이 지면과 만나는 두 지점을 각각 이제 A, B라고 한 거죠. 그리고 자 A 지점에서 높이가 9m인 조명이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 이 조명이 이 조명의 불빛에 의해서 생기는 조형물의 그림자의 끝을 우리가 C라고 하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랬을 때 A하고 C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림자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그림자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라는 건 뭐냐면 그림자가 왜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림자가 왜 생기는 겁니까? 자,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그 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가 이렇게 물체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게 다 빛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사람 있잖아. 여기 지면에 사람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빛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이 빛이 이제 반사돼 갖고 이제 어떤 이런 상황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 정면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빛을 쏜다고. 그럼 빛을 쏘면 원래 이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이 빛은 여기에 도달했겠죠. 여기 가로등에서 이제 빛이 나가면 이제 원래 이제 빛은 직선으로 이동을 하는데 빛이 이동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장애물인 거지.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빛이 원래 이 지면에 도달했을 거야. 그럼 여기가 환하게 보였겠지. 근데 빛이 이렇게 통과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이게 부딪혀갖고 일로 튕겨 나간단 말이야. 반사돼서. 그러니까 여기는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여기는 어떻겠어? 여기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어둡게. 그러니까 빛이 이쪽으로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사방팔방 나가는데 이런 데는 도달하지 못하니까 여기는 다 어둡게 보인다. 그 어둡게 이렇게 맺혀진 어둡게 보이는 거기를 우리가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라는 장애물이 없으면 이 빛은 그대로 여기 이 지면에 땅에 그대로 도달하기 때문에 원래는 환하게 보였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 아주 이렇게 좀 정교하게 묘사를 했는데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이 빛이 원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쏘잖아? 빛이 왜 이렇게 휘어지냐? 빛이 이렇게 쏘잖아? 그러면 원래 이제 원래 여기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이 장애물만 없었으면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을 못하니까 여기 약간 어둡게 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여요? 약간 어둡게?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근데 뭐 이런 데는 어때? 어차피 빛이 이렇게 나가잖아. 사방팔방 나가는데 만약에 이 빗줄기를 보세요. 이건 장애물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환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림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요 C가 뭐냐면 바로 그림자의 가장 끝부분이 되는 거죠. 지나가면서 생기는. 원래는 저 조형물만 없었으면 어, 그냥 환하게 보였어야 되는데 이 조형물이 어떤 장애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걸 뭐 어떻게 구해 이거를? 이걸 뭐 가서 막 우리가 뭘 이렇게 측정할 수도 없잖아. 이제 수학인데. 그럼 그걸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음, 이제 좌표 평면 안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차 함수를 자, 이차 함수를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이 현재 이 그림을 어디로 어떤 공간으로 가지고 와야 되냐면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와야 돼.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상태로 이걸 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뭐 그럼 뭐 여기 뭐 측정 도구를 가지고 막 이걸 재고 있어 지금?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좌표 평면으로 갖고 와야 돼. 그럼 잘 봐봐. 이 가로등. 딱 봐도 이게 Y축처럼 생겼잖아. 그 다음에 이 땅바닥. 이게 X축처럼 생겼잖니?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좌표 평면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꼭 이렇게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없지만 누가 봐도 이 가로등을 Y축으로 하는 게 가장 편리할 거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을 Y축으로 하고 이 지면을 X축으로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지금. 여기 그냥 이 그림을 이용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가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조형물이 이차함수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차함수. 근데 또 이차함수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가 5m라면 이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5m면 대칭성 때문에 정확히 가운데겠죠, 여기는. 그럼 이 가운데는 2분의 5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의 그 2분의 5에 대한 함수값인 거지. 이 4분의 25가. 여기 4분의 25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2차 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이 2차 함수는 자, 일단 이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식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뭐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2차 함수 식은 일단 뭐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a 곱하기 x-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5 이렇게 나오죠. 그럼 a 값만 구하면 되겠네?
그렇죠? 자, A 값만 구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A 값을 구하려면 이제 뭐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요 원점을 통과한단 말이야. 그 원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원점을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00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00 대입하면 제곱하면 4분의 25 A 플러스 4분의 25는 0이 나오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A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싹 지워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럼 이제 이것만 딱 정리만 해주면 돼. 뭐 정리는 이제 저 완전 제곱식 풀어 헤쳐갖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이 완전 제곱식 이거 다 풀어가지고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나와. 자, 물론 이거는 이제 물론 이거는 어떤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냐면 일단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구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라는 식을 구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x 값이 0에서 5 사이에 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조형물을 보면은 이 조형물은 이제 이차 함수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의 일부분이죠. 원래 이차 함수는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야 되거든. 원래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딱 요만큼만 딱 자른 거야. 그 얘기는 x 값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러니까 x 값이 마이너스인 부분이 여기잖아. x 값이 5보다 큰 부분이 여기죠. 근데 여기는 아예 이 그림조차 없다고. 여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얘기는 x는 어느 범위에서만 0에서부터 5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겠다. 그럼 뭐 0을 이제 포함시키면 되겠죠. 요까지 조형물이 딱 있으니까.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그러니까 요 시점은 뭐냐면 이 그림자의 이제 가장 끝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가장 마지막, 가장 이제 멀리 형성되는 그림자는 언제겠어요? 당연히 지금 이 그림과 같이 빛이 이렇게 나가면서 바로 이 조형물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스치고 지나간다는 건 접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접하는. 바로 그 접할 때의 그 접선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접선. 왜? 바로 이 C는 바로 이 접하는 이 접선의 뭐니까? 이 C는 X절편입니다. 알겠습니까? X절편입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 그림자의 끝부분은 이 빛이 어떻게 나왔을 때냐면 바로 이 조형물하고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갈 때의 그 빗줄기가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겠지. 그림자 중에서. 딱 여기 딱 이렇게 접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그림자의 끝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접선이라고 접선. 접하게 돼. 접하게 되는 직선을 찾아서 그 직선의 x 절편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은 보시면 이 직선은 지금 어디를 지나냐면 y 절편이 9라고. 그러면은 기울기를 잘 모르니까 이 직선은 y는 지금 기울기를 모르니까 mx 플러스 9라고 설정을 일단 하면 되겠죠. 그리고 누구만 구해주면 돼? m만 구해주면 돼. 근데 이제 m을 그럼 뭘 갖고 구하느냐? 바로 이 직선이 뭐라는 사실을 가지고 접선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게 접선이니까 얘들 둘이 어,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되냐면 하나 나와야 돼. 하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로 같은
중근.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근. 알겠죠? 그럼 그걸 언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면 돼? 얘들 둘을 가지고 교점이 한 개 나온다. 교점이 한 개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이 교점이란 말은 여러분들 뭐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교점이라는 거는 연립방정식. 자,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지난 그 차시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교점입니다. 교점. 연립방정식은 교점이에요. 교점하고 연립방정식 같은 얘기예요. 그럼 얘들 둘을 연립을 해준다? 자, y를 소거하면 되겠죠? 자, 그럼 y를 소거해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는 mx 플러스 9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지금. 그 연립방정식이 결국에 교점이라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교점이 떠올려야 되고 교점이 나오면 연립방정식이 떠올라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하나만.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자, 그럼 이거 넘겨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플러스 n-5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오죠, 정리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중근이 나와야 되니까,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d는 판별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n-5의 제곱 마이너스 36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럼 정리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25 마이너스 36이 0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m제곱 마이너스 10m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m의 값은 뭐가 나오냐면 m의 값은 두 개가 나와요. m의 값이 두 개가 나와. 자, 이 식을 풀어 이거 이렇게 되잖아. m-11 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11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럼 둘 중에 이제 뭐가 m의 값이냐. 지금 이 직선의 모양을 보세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죠. 그러니까 음수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양수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m 값을 구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정확하게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되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니까? x절편이니까. x절편은 뭐가 돼요? 9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그림자의 끝부분은 바로 이 원점으로부터 9만큼 떨어진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가 9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밑에 있는 문제도 뭐 그냥 비슷해. 이것도 이제 뭐 좌표평면에다가 저 이차함수를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그 이차함수 식을 찾고, 그죠? 이차함수 식을 찾은 다음에 이제 저 레이저를 뭐 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저 레이저가 또 직선이겠네. 그럼 그 직선은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 직선이 저 이차함수에 접한다. 접한다는 거는 교점이 하나 나온다. 서로 다른 교점이 하나 나온다는 거지. 그 얘기는 판별식이 0이다. 이걸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이걸 설정을 해야 되겠지. 좌표평면을. 좌표평면에 이걸 설정을 해야지만 이 이차함수 식이 나올 테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 부분 이어서 방정식까지만 할게요. 방정식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